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져서 바깥에 나가기 조금씩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이제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WP님 반갑습니다. 네, 6월 18일 1일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힙성, 휴폴에 마이너스 36% 충격의 하락. 이 계산기 들고 두드렸어요. 와, 이거 얼마나 큰 하락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띄우기 대단했던 곳이죠. 뭐 가두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들로 시작해서 띄우기 아무튼 엄청났습니다. 왜 그 옆에 또 빈 터전이 좀 있잖아요. 또 뭐 우미린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면서 띄우기가 굉장했던 곳인데 그 여파도 뒤에 크게 나타나네요. 네, 제이 누나님 반갑습니다. 자, 대구 매수 심리 지금 15.2까지 떨어졌어요. 요건 자료가 목요일날 오후에 나오나요? 네. 또 매수 심리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고요. 세종시가 10 아래에서 헤매고 있어요. 한 7, 8쯤 되려나? 네, 그 정도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야, 20선은 지켜주겠지. 이 대선 전에 대구 매수 심리가, 매수 의지수가 20이었거든요. 20은 지켜주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네, 박경남님 반갑습니다. 요거 보여드렸던 자료 때 또 보여드립니다. 어제 한번 누락시킨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대구가 32주째 하락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약 110주 하락한 이후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어요. 지금 해제해준다는 건 좀 너무 성급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0주 후에 해주고 나니까 미친 듯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잖아요. 32주 해제해주고 또 풀어준다? 뭐 조금만 하락하면 풀어준다. 이런 심리가 남아 있게 되면은 더 이상 더 투자 심리가 또 몰리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풀어주진 않을 것 같고요. 세종이나 이런 다른 지역들도 지금 전세가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인천도 크게 전세 지수가 하락했고요. 뭐 대책들이 나오는 것 보면은 야, 전세에 대한 인센티브, 그건 뒷부분에 다룰게요. 앞부분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렇더라고요. 자, 매도 물량 32,000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이랑 모레 또 감소하는 과정 거칠 거고, 이 세금을 깎아줘서, 네, 유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세금을 깎아줘서, 잠시만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뭔가 지금 이상이 있나요? 지금, 음,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중간에 한번 하다가 잘못돼 버리면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진흥이모님 고맙습니다. 종부세도 깎아주고 일부 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혜택, 뭐 부자 감세냐 하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야, 그러면 야, 이거 안 팔고 버티는 게 더 이득 아닐까? 그 부분도 나중에 뒤에 한번 더 잠깐 한번 다뤄볼게요. 전세 매물 8,541건 계속 증가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물량이 좀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느낌이 들죠. 월세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이 부산도 활처럼 휘어가더라고요. 이 활처럼 휘어가는 현상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거 지금 이 추세로만 가도 14,000건, 15,000건, 16,000건 네, 연말이 될수록 물량 부담은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입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연말 되면 좀 가속된다는 그런 모습 보여드렸고요. 거래량 조금 늘어났어요. 30건 초반대까지 나왔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어요. 5월에 신고 건수 17건. 그러면 5월에 신고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4월에 거래 건수가 1026건이었어요. 5월에 거래 건수 오늘까지 980건. 요거 살짝 넘어서거나 얼추 뭐 그 정도 느낌이에요. 5월에 많이 팔려고 세금 문제 때문에 복잡해질 것 같아서 팔려고 많이들 노력하셨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6월에 거래량 188건. 요거 아직까지 과거 거래량 적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가격. 야, 오늘 가격 보고 좀 놀라신 분들, 미리 살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사이트 계속 이 말씀드려요. 요 글자 크게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글자 이렇게 하는 3건씩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리면 요 한 10페이지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추세만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글씨 작은 부분 계속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보.co.kr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해 보셔도 괜찮아요. 신세계타운 20% 가까운 하락, 32평 20% 가까운 하락, 대림이편한 텐삭 10%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신고가도 있는데 요 대형 평수 뭐 따로 찾아보진 않습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계속 요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좀 심하게 막 4억 중반대까지 떨어진 거 보고 야 그거 충격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월성 협성 유포레 2016년 월배 2차 아이파크도 똑같이 2016년 근데 가격이 4억 7천.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찾아보니까 중개거래였어요. 물론 층수의 차이는 있지만 7억 3천까지 갔던 것이 4억 7천으로 하락했다. 36%? 36%. 근래에 참, 보기 드문 굉장한 하락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용산 롯데캐슬, 요거 연초에 용산 롯데캐슬, 요 32평형 말고 더 넓은 대형 평형의 큰 하락 보면서 뭐 가족 간의 거래니 온갖 뭐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팔았는 게, 야, 오히려 잘 팔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용산 롯데캐슬도 유통 30%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에요. 네. 뭐 금매 꼭 잡아야 된다면 실거주 한 채 꼭 사라. 어제 부산 내용 찍을 때 이렇게 찍는데 실수요라면 지금이라도 사라. 물론 한 채 안정감, 생활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 한 채는 필요합니다. 실수요라면 사라. 근데 아무 가격에나 막 신고가를 주고 산다든지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최고가 대비 10% 정도 떨어진 가격에 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그거 실수.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실수, 뭐 잘못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실수요. 네, 요 실수는 하지 말자. 1주택자가 내가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이게 어디에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지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그 이전에 전세가율이 많을 땐 70%, 8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깡통 전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밑에서부터 보면 용산 롯데캐슬 깡통 전세, 월성 휴포레 깡통 전세, 월배 2차 아이파크 요거는 깡통 전세는 아니네요. 아무튼 다른 곳들도 보면 거의 뭐 깡통 전세에 근접해 가는 현상들 이게 번지고 있다는 게 이게 그전엔 3억 미만에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점점 가격대가 위로 번져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전에 더 고가의 아파트 7억 8억 같은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5억 6억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저절로 이런 것들이 7, 8억 하던 아파트 전세가가 5억 6억 했다면 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뭐 90%, 100%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가격 높은 곳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자, 평화타운 요건 지나가고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요것도 한 30% 가까운 하락. 야, 저기 월성동 신월성 뭐 학군이니 뭐니 말 많더니만 난리 났네.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시차가 있냐, 거래가 있냐, 그 유무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마찬가지로 30% 하락한 거래. 이것도 굳이 묶어본다면 다 깡통전세 역전되는 현상들 굉장히 다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원 이진 캐스빌 요거는 71제곱미터라서 비교가 좀 애매한데 요것도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 뭐 화원 지역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렇게 댓글로 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지역의 나름 대장 아파트들 비교해 보신다면은 그 지역 전체의 시장 분위기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또 현대 아이파크 24평형도 거의 30% 가까운 하락. 그래 지금 산다면 꼭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30% 하락 정도 되면은 괜찮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드시죠. 근데 그것도 좀 빠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뒤에 조금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몇 번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계속 다뤄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걸 공부를 해놓고 방송을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몇 번씩 계속 짚어드릴게요. 네, 사수한 인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북주국, 자, 다사 세천, 여기도 계속 교통호재 이야기했던 것들, 여기도 가격 조정 있습니다. 이 몇 퍼센트가? 그 20%, 30%, 이런 빈도가 계속 점점 더 높아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래량은 그렇게 거래량이 다시 죽어버리면 이 가격은 다시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0% 혹은 에코폴리스 동아 IBC, 다사업 서재리, 여기도 30% 가까운 하락. 예, 오늘 하락, 큰 폭의 하락 많이 신고되어 보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 크게 의미는 두지 않겠고요. 신암동의 보성 1차, 이런 경우도 가격이 거의 30%, 20%, 30% 가까운 하락, 큰 하락 제법 보입니다. 누구는 10% 할인된 가격에 사고, 누구는 30% 할인된 가격에 사고,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37건이라서 마지막 7건까지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1억 5천, 1억 8천 이런 걸 한 10%, 10% 보통 하락하는 거래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월성주공 5단지, 요건 20% 정도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이 가진 사람한테 3천만 원, 4천만 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이 작은 집이나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좀 큰 타격이잖아요. 네. 이어서, 네, 건당 거래대금 계속, 여기 하여튼 3월, 4월이 뭔가 좀 살짝 요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지는 않아요. 뭔가 좀 더 큰 반등의 기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큰 반등의 기미가 왔을 때 덥석 잡는 것, 그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거래량 4월, 5월 거의 비슷한 수준. 이 거래량 찾아서 가려면은, 언제로 가야 돼? 한 2016년? 2016년경에 한 달 정도인가? 그 정도. 네. 1000건 밑으로 거래가 한번 있었는가? 그 정도였고, 거래량은 계속 그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의 거래 빙하기는 2000건이야, 2000건이야. 요것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00건 이하면 사람들 분위기 이상하다? 요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이상하다 느꼈다. 빨리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사람은 21년 1월 달에 이미 분위기를 감지하셨어야 정상이에요. 야, 거래량이 뭐 이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시장을 이때부터 살펴보니까, 한 달, 두 달 살펴보니까, 저는 한 3월 달부터, 분위기 정말 이상해졌네? 요런 걸 느꼈었는데요. 빠른 분들은 아마 1월 달에 눈치를 채시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다시 거래량이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몇 달의 흐름은, 지켜봐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2020년 꼭지에 누구는 21년에 이때 DSR 관련해서 대출 6억 이하 규제 관련해가지고 6억 이상 살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렇게 샀는데 지금 웬걸 대출 4억 받아가지고 샀는데 지금 집값이 4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집 내가 팔아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옆집이 그렇게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우리 아파트 시세도 그렇게 거의 형성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지금 회수 이런 이야기도 없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드렸었는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서 일부 상환하라. 아니면 니 정말 조금만 상환할래? 그러면 중금리, 고금리로 대출로 갈아타라. 그럼 당장에 안 갚아도 된다. 그런 것들도 나왔었잖아요. 그 특별 영상에서 제가 한 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요때도 분위기, 거래량,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입 좀 턴다는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게시판에서, 사라고 이때도 막 부추겼어요, 또. 굉장히 부추겼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져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근데 호가는 굉장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계속 사라고 부추겼는데, 웬걸 지금 와서 1년 정도, 채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주변 아파트 가격들, 아니면 옆동, 옆집, 윗집, 아랫집 가격이 막 20, 30%씩 하락해서 거래가 터진다. 이때 연골로 들어간 사람들 지금 심적 고통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막 사가던 물건이 가격이 3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막 한 2.8억, 한 30% 떨어져서 하면 혹합니다. 저 같아도 혹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국민 평형에 2억 8천이다?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 지으려고 알아보시는 분 계신가요? 상가를 건축한다든지, 평당 1000만 원 정말 우습습니다. 네.
저는 거래량도 조금 넘어갈 것 같고요. 고가 거래 5월의 거래량 보면 이제 거래가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여기 4월에 거래량 못 넘어서죠. 6억 이상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거래량이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이시죠? 5%, 4%, 지금은 3%까지 정말 올해 3월, 4월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진 않습니다. 뭔가 좀 더 큰 반등, 뭔가 조금 큰 반등이 한 번은 찾아올 거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분양권 거래량 5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 신규 거래는 한 건 있었어요. 볼리동, 달서, SK뷰. 여기 옛날 아파트 이름이 뭔가요? 현대백조 아파트? 현대백조 아파트? 네, 예, 그 아파트 같아요. 옆에 가격 신규 거래가 한 건 나왔는데요. 5억 8천. 층수도 16층이면 괜찮은 층수 같은데 5억 8천. 이거 분양가도 꽤 셌던 걸로 기억해요. 요때부터 분위기 뭔가 이상한 게 감지됐어요. 요 이전부터 살짝 있었는데요. 달서 SK뷰 요 분양하던 시기에 아마 조합원들이 국민 평형이나 괜찮은 평형들 다 가져갔어요. 다 땡겨갔어요. 그리고 남은 평형들 뭐 24평형 뭐 이런 아파트들 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미분양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얼마 전까지 분양 시장에서는 나오는 족족 막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막 다 집어가던 무렵이었는데 저거 미분양이 제법 있어가지고 소진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저거 안 사가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분양가가 좀 비싸기는 비쌌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요즘 같은 시기에 달서 SK뷰가 분양을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일 거예요. 자, 교대 하늘채 뉴스센터. 요것도 오늘 나름의 충격을 줬는데, 요거 왜냐하면 제가 요 아파트는, 가서 주변도, 임장도 한번 해보고, 주변 상황도 한번 둘러보고 오고, 요 지인이 눈독 들였던 아파트, 야, 5억대 오면 당장 산다고 했던 그 아파트. 근데 아직까지 좀 마음이 좀 이제 많이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가을에 이 엄청난 상승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때 안 사면 정말 바보, 이때 안 사면 정말 바보. 영원한 저금리 시대의 지속, 뭐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잖아요. 지금 사면 바보. 그때 가격보다 지금이 가격이 더 싼데 오히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사면 바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건데. 그래도 실거주 한 채는 사야지 하면서 이 엄청난 두 개의 또 힘겨루기가 이뤄질 법도 한데 힘겨루기가 없어요. 게시판에 이 수많은 갑론을박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 전세거래량 59건, 신고가 3건. 신고가 비율만 좀 살펴보시면은 전세시장 분위기는 대충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미님 어서오세요. 자, 가격 빌리브 버머 2차 요거 신규로 들어가는 가격 6억 5천까지 6억 5천 전세 가격. 네, 신축 아파트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요. 나머지 만촌 3차 하정파크 드림, 뭐 범호동 뭐 이런 지역들도 가격 하락하는 모습들 느껴집니다. 뭐 인기가 많고 뭐를 떠나가지고 거래가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오랜만에 뭐 범사 만잡 또 특집을 한번 다뤄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달 쉬었는 것 같고 한 달, 두 달 만에 거래량이 뭔가 좀 있고 변화가 있어야지 저도 이렇게 막 차트를 관찰하는 이 재미가 들 건데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관찰하는 재미도 별로 없고 차트상의 변화도 너무 미미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대략 억 단위의 하락 나타나는 요 분위기 미리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갭 투자로 이렇게 사신 분들 정말 전세금 1억 2억 돌려줘야 되는 상황. 야, 정말 주변 시세하고 분위기 안 맞다. 야, 내가 만약에 2주택자다. 두 번째 주택을 전세를 준 상황이에요. 두 번째 주택을 전세를 준 상황에서 전세금이 2억이 떨어졌어요. 이때 대처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생활안정자금 1억 정도 대출 받고 아니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나면은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 받아서 내 집 내가 세주고 내가 돈까지 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공실로 되어서 느껴지는 그 절박함 하루하루 피 날리는 절박함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야, 그래도 니도 이사 안 가고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 이득 있잖아. 저는 그 금액선을 한 5천으로 봅니다. 5천.
야, 그 정 대출이 안 나오고 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야, 한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여월세, 야, 5천만 원, 야, 저축은행에 이거 저축해보니까 금리 센데 보니까 3.4% 나오던데, 3.4% 내가 줄게. 3.4% 내가 줄게. 요렇게 주고, 요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 급하면, 급한 불을 끌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나머지 억 단위로 하락했는 거 동그라미 간단하게 쳐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 그나마 1억 정도 하락했으면 생활안정자금 1억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지 뭐 해결이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갭이 많이 차이 나버리면 좀 수습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전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모습, 요 차트 한 번씩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조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는 좀 건너드릴게요. 3억 미만 거래 비중도 어느 정도 주춤해졌고 4억 이상 거래량도 살짝 주춤해지는 모습인데, 야, 금리 좀 직격탄을 맞으면 요것도 지금 10% 이상, 10% 이상, 4억 이상에 사는 사람 1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40건, 월세 거래량은 계속해서 예년보다는 많은 흐름, 평균 월세 가격, 누가 월세 가격 올라간다는 이런 말을 자꾸 써요. 근데 월세 가격이나 이런 수익률은 전세 가격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만약에 집의 매매가가 5억이다. 5억, 요 과거의 기준, 과거에 집값이 고점일 때 5억이었다. 이때 전세 가격 한 3.5억, 좀 심할 때는 한 3.8억까지 갔어요. 3.8억 가면 요거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3% 정도 금리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전세 금액을 한 4억으로 잡아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4억으로 잡아보면은 1년에 3% 이자면 한 120만원 수익. 그러면 월세로 내놓으면은, 이 월세 가격이, 요거보다 한 20% 정도 더 비쌌을 거예요. 1200만원으로, 1년으로 계산해볼게요. 1200만원. 전세로 했을 때, 이 집주인은 한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고 계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월세로 계산하면 한 1500만원 정도. 월세 한 1300만, 130만원에서 140만원에서 한 1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전세 금액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과거에 4억 하던 전세가, 전세 가격이 한 3억까지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이 1억 떨어지는 현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3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요, 3억에 지금 뭐 전월세, 뭐 대체율 이런 거 한 4% 잡으면, 이거 한 1,400만원? 1,400만원. 월세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 모습은 그러합니다. 월세가 올라서 다시 집값이 오른다? 집 한 채는 사라? 뭔가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대 거래량, 지금 이제 좀 고통의 시기가 9월까지, 9월까지 임대 거래량 많지 않는 이 여름, 특히 여름 비수기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임대 시장에서는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견디기 힘든 시즌이다. 요 12월 달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좀 숨통이 트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임차인이 빠져나가고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마음이 조금 다급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